섹터 1. 고령 인구 이미 20대를 넘어섰습니다. 우리 사회의 중심은 이제 고령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88세 은퇴 내과의사 송재학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단순한 건강 이야기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구 대전환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 통계청 발표 보셨습니까? 우리나라 70대 이상 인구가 처음으로 20대 인구를 넘어섰습니다. 그 말은 이제 대한민국 사회의 중심이 청년이 아니라 노년이라는 뜻입니다. 2025년이 되면 전체 인구의 5명 중 1명은 70대 이상이 됩니다. 앞으로 요양원이나 병원에서 노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길거리, 지하철, 시장, 모든 곳에서 노인이 중심이 되는 세상이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70대가 과연 건강하게 살고 있을까요? 오래 사는 것과 건강하게 사는 것. 지금 우리 사회는 수명 연장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건강 수명, 즉 병 없이 사는 기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약 83세지만 건강 수명은 73세 정도로 10년 이상을 병치레하며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할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나는 그 10년을 어떻게 살고 싶은가? 병원 침대 위에서 숨만 쉬며 살 것인가? 아니면 손주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하며 살 것인가? 그 갈림길에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이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이 무너지면 삶도 무너집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하면 혈압, 당뇨, 심장 건강만 생각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걷고 움직이는 도구가 아닙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 혈당 조절 장치, 넘어짐 방지 장치, 심지어 치매 예방의 열쇠 역할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근육은 아무 소리 없이 사라집니다. 30대부터 줄기 시작한 근육은 50대에는 매년 1~2%씩 빠지고 70대가 되면 최대 절반이 사라집니다. 무서운 건 뭐냐고요? 이 근감소가 일상에서 전혀 티가 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요즘 유난히 피곤하고 계단이 힘들어졌다는 분, 아마 대부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보다 피곤하네? 계단 오르기가 좀 힘들어. 무거운 거 들다 허리가 삐끗했어. 가끔씩 중심을 못 잡겠어. 이런 말들 사실은 전부 근육이 빠졌다는 신호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량이 감소하고 혈당이 쉽게 요동치고 살은 찌는데 체력은 줄고 한번 넘어진 뒤부터는 회복이 잘 안 됩니다. 결국 이 모든 게 노화의 가속 페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선택. 우리는 더 이상 언젠가를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미 고령 사회는 시작되었고 건강 수명을 지키는 싸움도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싸움의 출발점이 바로 걷기 운동, 앉았다 일어서기 같은 근력 유지, 단백질과 류신 섭취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작은 실천이 3년 후의 나를, 10년 후의 나를 병원 대신 공원으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오래 살고 싶으시죠? 손자, 손녀와 여행도 다니고 싶으시죠? 무병장수를 원하신다면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내 몸의 근육을 지키는 작은 습관. 그게 바로 우리가 더 오래 웃으며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섹터 2. 근감소증, 조용히 진행되는 신체 붕괴. 근육은 사라지는데 그 사실을 대부분 모릅니다. 우리 몸의 건강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 바로 근감소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감소증,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이 줄어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을 오르기 힘들어지는 것도, 쉽게 피로해지는 것도 그저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 하고 넘기시곤 하죠. 하지만 여러분, 근육의 감소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질병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근감소증, 영어로 사커피니아입니다.
근육은 30대부터 조용히 줄어듭니다. 근육은 사실 30대부터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50세가 넘으면 매년 1~2%씩 감소하고 70대에 이르면 절반 가까이 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모든 변화가 거의 자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쓰러진다든지 어딘가 심하게 아프다든지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근육이 줄어들고 있는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근육은 단순히 움직이기 위한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대사, 면역, 균형, 체온 유지, 혈당 조절, 골격 보호에 이르기까지 생존과 직결된 기능을 담당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아래와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쉽게 피로해집니다. 예전엔 시장 한번 다녀와도 거뜬했는데 요즘은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다리가 풀리죠?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 살이 찝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쉽게 찌고 복부 비만이 늘어나며 심장질환 고지혈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혈당 조절이 어렵습니다. 근육은 혈당을 흡수하고 저장하는 주요 장기입니다. 근육이 줄면 당을 소비할 곳이 없어져 당뇨병 관리가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균형이 무너지고 쉽게 넘어집니다. 넘어지는 것 별일 아닌 것 같죠? 하지만 고령자의 낙상은 사망률 1위 사고입니다. 넘어져서 골절되고 그 이후로는 침대에만 눕게 되고 그게 바로 노화의 악순환입니다. 골다공증을 동반합니다. 근육이 뼈를 자극하지 못하면 뼈는 점점 약해지고 구멍이 생깁니다. 근육과 뼈는 같이 늙고 같이 무너집니다. 근감소증은 복합질환의 문입니다. 근감소증은 단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치매까지 여러 만성질환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자 징후입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근감소증은 삶의 질 전체를 바꿔놓습니다. 예전엔 혼자 시장도 다니고 빨래도 널었는데 이제는 일어날 때도 무릎을 짚고 조금만 움직이면 관절이 아프고 결국 집에만 있게 됩니다. 그 결과는 뻔합니다. 사회적 고립, 우울감, 식욕 저하, 그리고 면역력 약화, 더 빠른 노화로 이어지죠. 이런 증상이 있다면 지금 근육을 점검하십시오. 아래 중 해당하는 항목이 있다면 이미 근감소증이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6개월 새 살이 빠졌다. 계단을 오를 때 다리에 힘이 빠진다.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는 게 힘들다. 의자에서 일어설 때 다리에 부담이 간다. 예전보다 걷는 속도가 느려졌다. 쉽게 넘어질 뻔한 적이 자주 있다. 근육은 나이와 상관없이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희망적인 사실도 있습니다. 근육은 나이와 상관없이 다시 만들 수 있는 조직입니다. 80세 노인도 90세 어르신도 올바른 운동과 식사만 하면 근육량은 다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의자에서 10번 앉았다 일어나기, 하루 30분 걷기, 단백질 충분히 챙겨 먹기. 이 세 가지 습관이 당신의 몸을 다시 지탱해 줄 겁니다. 근육이 사라진다고 해서 갑자기 아픈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건강은 무너지고 어느 날 갑자기 걷지 못하고 넘어지고 회복되지 않는 나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근감소증은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적입니다. 지금 바로 근육을 점검하고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그게 바로 건강하게 늙는 첫걸음입니다. 섹터 3. 예방의 핵심, 걷기와 근력 운동 병행. 움직이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앞선 시간에 우리는 근감소증이라는 조용하지만 무서운 신체 붕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시간엔 그 근감소증을 어떻게 예방하고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지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해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걷기와 근력 운동의 병행입니다.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처방입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무릎이 안 좋아서 걷기가 힘들어. 운동은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집안일도 운동 아니에요? 물론 이해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치료제입니다. 고령자에게 운동은 약보다 주사보다 병원보다 우선입니다. 특히 근감소증을 막기 위한 1순위 방법은 바로 운동입니다. 그것도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라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의 병행이 필요합니다. 유산소 운동, 심장을 깨우고 혈액을 돌린다. 유산소 운동이란 심박수를 일정하게 올리며 체내 산소를 사용하는 활동입니다. 가장 쉬우면서도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은 바로 걷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빠르게 걷기가 핵심입니다. 추천 유산소 운동. 빠르게 걷기,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며 약간 숨이 찰 정도 속도. 실내 자전거 타기, 가벼운 조깅, 계단 오르기 단 관절 무리가 없는 경우. 권장 시간, 하루 30분 이상. 시간이 길지 않아도 좋습니다. 10분씩 3번 나누어서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장 강화, 폐 기능 향상, 체지방 감소, 기분 개선, 수면 질 개선 등 전신 건강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근력 운동, 사라진 근육을 다시 만든다. 근감소증은 근육이 줄어드는 질환입니다. 따라서 예방뿐 아니라 회복을 위해선 반드시 근육에 직접 자극을 주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추천 근력 운동. 벽 짚고 팔굽혀 펴기. 벽 앞에 서서 양손을 어깨 너비로 짚고 천천히 팔을 굽혀 가슴을 벽 쪽으로 다시 천천히 밀어냅니다. 상체 근력 균형 감각 향상.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스쿼트 변형. 의자에 천천히 앉았다가 무릎에 손을 대지 않고 천천히 일어섭니다. 허벅지 근육, 엉덩이 근육 강화. 의자에 앉아 다리 들기. 허리를 곧게 세우고 한쪽 다리를 무릎을 편 상태로 천천히 들어 올렸다 내립니다. 허벅지 앞 근육 단련. 권장 횟수 주 23회, 각 동작당 10회씩 23세트 반복. 주의사항, 천천히, 꾸준히, 안전하게. 운동은 약이 될 수 있지만 잘못하면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체력에 맞게 절대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5분 걷기 3회만 해도 괜찮습니다.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부상으로 이어집니다. 관절이 욱신거리면 쉬어야 합니다. 스트레칭은 필수입니다. 운동 전후로 간단한 관절 스트레칭을 꼭 해 주십시오. 준비 운동 없이 갑작스러운 움직임은 근육을 다치게 합니다. 운동 시간보다 운동 지속이 더 중요합니다. 하루 10분이라도 매일 하는 습관이 가장 강력합니다. 운동은 삶의 질을 회복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운동을 시작하면 처음엔 힘이 듭니다. 하지만 일주일, 2주일, 한 달이 지나면 확실히 달라진 자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숨이 덜 차고, 다리에 힘이 생기고, 자세가 반듯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회복됩니다. 운동은 단지 몸을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는 별것 없어 보이지만 그 하루가 쌓이면 우리의 미래가 됩니다. 하루 30분 걷기,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운동 10회, 벽 짚고 팔굽혀 펴기 5회만으로도 당신의 몸은 분명히 반응하기 시작할 겁니다. 움직이십시오. 그것이야말로 근감소증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해답입니다. 섹터 4. 단백질과 류신. 먹는 것도 근육이다. 운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먹는 것이 곧 재료입니다. 근육 건강에 있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요소, 바로 영양, 그 중에서도 단백질과 류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만 하고 밥은 대충 드신다고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운동 열심히 해요. 매일 30분 걷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식사를 들여다보면 아침은 김 한 장에 밥 한 숟갈, 점심은 국물 많은 국밥, 저녁은 입맛 없어서 라면이나 떡. 말씀드립니다. 운동만으로는 절대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영양이 뒷받침되지 않는 운동은 벽돌 없이 건물 짓는 것과 같습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선 설계도만큼이나 재료가 필요하듯 우리 몸도 단백질이라는 재료가 충분히 공급되어야 근육이 자라고 회복됩니다. 단백질은 근육의 벽돌입니다. 단백질은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도 근육, 피부, 장기, 호르몬, 면역 체계를 구성하는 핵심 물질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기 쉽고 그 영향은 훨씬 심각합니다. 노인은 식욕이 줄고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식사하다 보니 단백질이 현저히 부족한 식사를 지속하게 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근육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운동에도 효과가 없습니다.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감염에 쉽게 노출됩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쉽게 피로해집니다.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근감소증이 가속화됩니다. 결국은 전신 기능 저하로 이어지고 조금만 알아도 병원 신세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노년기의 단백질 섭취는 성인 기준보다 오히려 더 많이 필요합니다. 단백질을 흡수하고 이용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권장량 체중 1kg당 1에서 1.2g. 예, 60kg 체중 하루 60에서 72g 단백질 섭취 필요. 근감소증이 의심되거나 이미 진행 중이라면 키로당 1.5g까지 늘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신장 질환이 있다면 전문의와 상담 필요. 한 끼에 2-30g씩 나누어 드세요. 단백질을 한꺼번에 몰아서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침은 거르고 점심엔 고기 많이 먹고 저녁은 대충. 이렇게 드시면 단백질 흡수 효율이 떨어집니다. 효율적인 섭취 방법. 하루 3끼 식사마다 단백질을 2-30g씩 균형 있게 배분. 예, 아침 달걀 2개와 두유. 점심 생선구이와 두부 반찬. 저녁 닭가슴살과 채소 무침. 이렇게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어야 몸은 재료가 충분하구나 판단하고 근육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근육 생성의 스위치, 류신을 아시나요? 이제 단백질의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은 알아도 류신은 잘 모르십니다. 류신은 무엇인가요? 단백질을 이루는 필수 아미노산 중 하나. 우리 몸에서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함. 근육 합성을 유도하는 핵심 신호물질, 즉 류신은 단백질의 엔진입니다. 단백질이 벽돌이라면 류신은 벽돌을 쌓는 건축가입니다. 류신이 많은 음식들. 다음은 류신이 풍부한 대표 음식들입니다. 달걀 흡수율이 높고 조리도 쉬움. 우유 및 유제품, 우유, 요거트, 치즈. 닭가슴살, 돼지고기 안심, 생선, 질 좋은 동물성 단백질. 콩류, 두부, 두유, 병아리콩, 렌틸콩 등. 견과류, 아몬드, 호두, 해바라기씨. 바나나, 류신은 많지 않지만 단백질 흡수를 도와줌. 매 끼니마다 위 음식 중 한두 가지를 꼭 포함해 보세요. 특히 아침 식사는 단백질 결핍이 심하기 때문에 달걀과 우유 또는 두유와 견과류 조합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나에게 맞는 단백질 보충 이렇게 하세요. 입맛이 없을 땐 두유, 유청 단백질 음료, 고단백 영양죽 활용. 이가 불편할 땐 삶은 달걀, 으깬 두부, 연어 통조림 등 부드러운 단백질 식품. 식사 대용은 고단백 쉐이크, 병원용 단백질 보충 음료도 도움. 단, 당분 함량은 반드시 확인. 노년기엔 식사 준비와 소화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작고 간편한 형태의 고단백 식품을 틈틈이 보충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육은 움직일 때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때 만들어지고 쉴 때 회복되며 잠잘 때 자랍니다. 운동이 근육을 자극한다면 단백질과 류신은 그 자극을 실제로 변화로 이어주는 열쇠입니다. 오늘부터 다음 식사엔 꼭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여기엔 단백질이 얼마나 들어있을까? 류신은 충분할까?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근육을 살리고 10년 후의 삶을 지키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먹는 것도 약입니다. 먹는 것이 곧 근육입니다.
섹터 5 하루 3번 균형 잡힌 한 끼. 근육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근육을 지키는 식사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도 중요하지만 운동한 다음에 무엇을 먹느냐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단백질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안 될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한 끼에 고기 많이 먹으면 되잖아요. 아침엔 입맛 없으니까 점심에 몰아서 먹을게요. 이런 식습관은 효율이 매우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 한 끼에 20-30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그 이상은 에너지로 전환되거나 배출됩니다. 즉, 근육 합성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루 3번 꾸준히 공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육은 마치 밭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듯 꾸준히 적절하게 반복해서 영양을 공급해야 성장합니다. 무턱대고 많이 먹는다고 근육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육 생성을 위한 식사 전략. 하루 3끼, 각 식사마다 20-30g 단백질 섭취. 매 끼니 달걀, 두부, 생선, 닭고기, 콩, 유제품 등 포함. 식사 후 간식으로 두유, 요거트, 견과류, 단백질 쉐이크 활용 가능. 이렇게 작은 단위로 반복해서 공급해주는 식사 습관이 노년기 근육 유지에 가장 이상적입니다. 배부른 밥상보다 균형 잡힌 밥상이 중요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배고픈 시절을 겪으셨기에 밥 한 공기 더가 건강의 기준처럼 여겨지곤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양보다 구성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예를 들어 흰 쌀밥과 김치와 국, 이런 구성은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로 단백질이 거의 없습니다. 또 국이나 찌개는 짠 국물 위주라서 단백질과 근육 생성엔 큰 도움 안 됩니다. 균형 잡힌 한 끼의 예시, 노년기 기준. 아침, 삶은 달걀 2개와 두유 1컵, 그리고 바나나 1개. 점심, 밥 반 공기와 생선구이, 그리고 두부조림과 나물 반찬. 저녁, 닭가슴살 샐러드와 미소된장국, 그리고 찐고구마와 견과류 한 줌. 이렇게 단백질과 탄수화물과 섬유질, 그리고 건강한 지방을 골고루 배치하면 음식은 약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음식이 근육을 살리고 건강을 지켜줍니다. 단백질 보충이 어려운 날엔 물론 바쁜 날도 있고 입맛 없는 날도 있습니다. 그럴 땐 무리해서 식사하지 마시고 작고 효율적인 보충을 활용하세요. 간편한 보충 방법. 두유 1컵, 7에서 8g 단백질. 요거트 1개, 6에서 10g 단백질. 삶은 달걀 1개, 6g 단백질. 고단백 파우더 쉐이크, 10에서 20g 단백질. 콩국물, 연두부, 치즈 등 부드러운 보조식품. 씹기 어려운 분들은 미음, 죽, 스프 형태로도 충분히 응용 가능합니다. 식사와 생활 리듬을 연결하세요. 노년기에는 식사가 단지 영양 섭취가 아니라 하루 생활 리듬의 중심이 됩니다. 아침 식사는 하루의 에너지를 열어주고, 점심 식사는 활동량을 유지하게 하며, 저녁 식사는 회복과 수면을 돕습니다. 각 식사에 근육의 연료 단백질을 빠뜨리지 마세요. 그게 곧 근감소증을 막는 하루 3번의 백신이 됩니다. 근육은 단기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 끼니, 매날의 선택이 쌓여서 우리의 몸을 만들어냅니다. 이제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내 식사는 근육을 위한 식사인가? 지금 이 한 끼가 나를 약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배부른 밥상이 아니라 지혜롭게 채워진 밥상. 그것이 노년기의 건강을 결정짓는 진짜 힘입니다. 오늘 저녁 달걀 하나를 삶아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근육은 젊은이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근육은 고령층에게 생명선입니다. 넘어지지 않게 하고 혈당을 조절해주며 체온을 유지해주고 감염에도 저항하게 합니다. 하루 30분 걷기,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10번, 달걀 하나 챙겨 드시기, 그게 바로 무병장수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도 움직이시고 드시고 웃으십시오.
여러분의 근육이 곧 여러분의 삶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